먼저 유튜브 상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S&T 모티브네요. 자, 매수가는 49,000원이고요. 비중은 15%다. 나쁠 거 없다라고 봅니다. 뭐 주가는 밑에서 계속 다운돼서 가고 있지만 저는 역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최근에 흐름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지만 역시 산업적으로 전혀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결국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뭐 부품 쪽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쪽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아이오닉 5나 6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5가 또 아직까지 계속 실적으로 공급에 대한 부분만 많이 해소하게 된다라고 하면 판매량의 증가가 또 뚜렷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동차 쪽은 뭐 테슬라도 어제 선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내에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워낙 잘 나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보다는 조금 더 행보성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4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다음에 49,000원대 올라오는 흐름, 뭐 하반기 좀 3분기 좀 무르익어 갈 때쯤 정도 돼서 방향을 틀어 올린다면 매수가 온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좀 더 상승을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목표가는 한 52,000원 정도 설정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이네요. 자, AP 시스템 매수가가 22,800원이고요. 비중은 20%시네요. 자, 뭐 시장에 하락이 있어서 빠졌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5월달하고 6월달에 계단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빠져서 내려온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AP 시스템도 거기에 역시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재무적으로 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기업인데 산업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뭐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라고는 하지만 얘는 실적으로 소모품으로도 계속 꾸준한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은 뭐 중국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이나 국내에 대한 부분도 역시 OLED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향후 지금 오늘 메타버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OLED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뭐 가전시장의 TV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더라도 결국은 이쪽 OLED 시장에서 메타버스나 새로운 또 자동차 쪽이라든지 자동차 디스플레이라든지 새로운 국면의 먹거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시장이 또 OLED 시장에 관련 업황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보여지니까 현재 관점은 보유 관점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추세적으로 조금 더 행보성이 많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바로 올라온다라기보다 행보가 좀 있겠죠. 오르더라도 조금 눌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한 17,000원대 위쪽에서 해도 그 18,000원 부근대에 그 위쪽에서 어떤 추가 매수 진행이나 흐름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현재는 조금 보유하시고 지켜보는 쪽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월달 정도까지는 홀딩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드리고요. 충분히 저는 매수가까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N코리아네요. 야, 이 참 어려운 기업인데 이거는. 자, 매수가가 6,400원이고요. 비중이 20%. 역시 가격이 좀 높네요. 이건 조금 어려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00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시기가 수소차에 대한 부분,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충전에 관련된 모멘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 충전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수소차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요. 2025년까지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 그때까지 재무적으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재무적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EN코리아 같은 경우는 그 수소 우리가 생각했던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한 기대감이죠. 현재까지는 기대감이고 또 먼 미래에는 먼 미래라고 하기에는 좀 빨리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던 2025년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늘을 나는 수소차라고 어제 보니까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수소 충전에 대한 개념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인프라하고 그리고 수소차도 뭐 알게 모르게 현대차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관점은 있지만 이 이엔코리아라는 기업 자체로 봤었을 때 리스크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금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매도가 필요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세적으로 거래도 다 1년 넘게 동안 거래를 완전 너무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추가 매수는 리스크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4,000원대 위쪽에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최고 올해 시장은 시장 영향으로 좀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회복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000원 위쪽에서는 비중을 줄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고요. 유튜브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에서 강의가 있으니까요. 제가 합니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 같이 체크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같이 공부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강연회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조금이나 같이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상담하는 내용은요, 투자의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의 어떤 생각과 기준을 두고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이네요. 탈출의 기회를 주고 있는 신풍제약입니다. 밑에서 뭐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왔겠지만 지금 한 바이오 쪽은 어제가 약간 변곡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뭐 진단키트 쪽이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조금 보일 수 있는 흐름인데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의 어떤 치료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결국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같이 시장에 들어왔던 우리나라 외국계 프로그램 매매는 결국은 어떻게 들어오냐라고 하면 펀드성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프로그램 매수했다가 그리고 일괄적으로 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적으로 매도로 가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매수가가 27,500원이면 50%의 수익 중인데 이걸 좀 챙기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안 챙기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시초가에서 어떤 흐름성을 좀 잘 잡았는 건지 기존에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을 좀 챙기고요. 이게 떨어지는데 음봉 하나 더 떨어지면 거의 매수가입니다. 그러면 또 속이 아파서 매수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또 안 팔고 있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5개를 부리시고 끝까지 가다가 결국 50%에 대한 비중이 장기적으로 잠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을 과감히 현재 30% 이상 정도는 챙기시고요. 익절가도 좀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더라도 31,000원을 이탈할 때는 또 추가적인 추가 매도를 분할로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면은 저는 조금 더 올라가서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한 4만원대 초반대는 저항 구간이 좀 뚜렷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기존에 조금 묶여있던 분들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리고 혹은 전략 매도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자 라고 얘기 드리면서 현재 가지고 계신 거 비중 일부 이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QSI네요. 자, 오늘 뭐 QSI 같은 경우도 실적으로 뭐 라이다 센서 자율주행 뭐 얘기가 뭐 한창 돌다가 좀 잠잠하고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매수가가 지금 현재 14,000원대 잡고 있는데 높은 가격은 아니네요. 역시 8월 달에 자율주행이나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관련된 로드맵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번 달에 얘기를 했었죠.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현대차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역시 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자율주행성에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간다는 거는 차량용 안에 있는 많은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업적인 확대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봤었을 때는 QSI가 어느 정도는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메타버스나 그쪽 관련성을 좀 같이 믹스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현재 상황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한 번쯤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근 아래에서 거래를 많이 터뜨리고 있는데 방향만 위로 잡아준다면 최근에 있었던 이 거래에 대한 부분들보다 조금 더 높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14,000원 위로 강한 시세가 돌파가 나오면은 분명히 좀 더 강한 높은 시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매수가죠. 14,000원까지 위에 올라와서 거래를 많이 주고 있다라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고 한 15,5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이네요.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매수가가 6,400원대네요.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높게 샀다는 얘기인 거죠. 매수가가 높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쌍고점 개념을 인식해도 될 것 같은 흐름입니다. 우리가 추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내용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요. 추세라는 게 있는데 이 파동이라는 부분 자체가 바닥을 한번 이슈가 되면서 거래가 발휘되는 첫 번째부터 해서 크게 또 한 번 더 나가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가고, 한 번 더 나가면 그 밑에 조정을 줬던 밑에 굴곡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인데 어깨 갔다, 머리 갔다, 어깨 갔다가 머리로 안 가고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제 무릎 구간까지 내려온 거죠. 3,0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여져서 이 구간에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시장 흔드는 형태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약간 행보성에 투심을 좀 눌렀다가 또 반등 줬다가 다시 또 눌리거나 하는 이제 위아래 변동성으로 약간 박스권 형태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박스권이 최근에 낙폭폭이 컸기 때문에 강한 시세 탄력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는 4,300원 정도로 보여지니까요.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더라도 4,3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효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한 8월 중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좀 더 확인하고 진입성을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8월 중순 때 평단가 4,000원대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전략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쪽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요. 그때 대응 못하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전화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상담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제약입니다. 자, 매수가는 28,000원이고요. 비중은 20%네요. 뭐 얘도 실적으로 뭐 나쁜 거 있나요? 네, 제가 봤을 때 한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리스크가 없어 보이는데 좀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을 드려보고 싶네요. 뭐 재료적인 해석보다도 좀 기다리면 반등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 이후에 흐름에서 어떤 큰 흐름이 나타나고요. 그 뒤로 조정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흐름성 자체가 저점이 무너졌던 형태가 이 23,000원대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회복이 여기까지 꼭 오겠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밑에 쪽에서 지금 흘러가는 부분이 저점을 좀 높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분명히 올라오고 추가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꺾일 수도 있겠네요. 흐름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흐름이 17,000원대 정도까지 혹시나 꺾이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단가 조율을 좀 해서 상당 가격을 한 22,000원대 정도만 맞추면은 22,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매수 평단가가 22,000원 정도 되면은 손해 안 보고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시간 조금 두고 천천히 22,000원대 가격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행보하면서 따분하고 지루한데 그렇다고 해서 고가로 많이 올라가는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올라가는 위쪽에서 잡기보다는 눌림목에서 사거나 혹은 밑에서 좀 돌아 올라오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서요. 시장에 투자는 급할 필요 없다. 조금은 차분하게 지금 시장을 살피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